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후 특유의 편리함과 달콤함으로 전 국민의 1등 기호식품이 된 커피 믹스. 최근에는 태국과 폴란드, 러시아까지 진출하며 수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커피 믹스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까지 진출해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인지 K 명품을 찾아라에서 살펴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을 찾는 K 명품을 찾아라. 오늘은 커피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는데요. 쿠키뉴스의 조규봉 기자, 의사 겸 한의사 백태선 원장, 광고 마케팅 전문가 김효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김 박사님, 커피 믹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제품인데 네. 특히 요즘 그 캠핑 열풍으로 커피 믹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죠. 캠핑이 발달하면서 6년 만에 무려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오, 이런 그래요? 매출이 30배가. 6천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캠핑 인구가 한 300만 명에 지금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처럼 캠핑을 늘면서 이 숲속에서 캠핑하면서 또 알루미늄 잔에다가 먹는 커피 네. 한 잔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틱형이라든가 간편하고 또 뜨거운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이 좋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좀 드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캠핑 같은 데 가면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일적인 일.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 이 커피 믹스를 먹으면 기운도 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 성분하고 예. 또 커피의 달달한 맛을 내게 하는 설탕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카페인은 우리 각성 효과가 있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그리고 야외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당이 떨어질 네. 수 있는데 이 당을 쉽게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믹서 자체도 이렇게 우리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음료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캠핑 생활과 커피 믹스는 그야말로 좀 궁합이 잘 맞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조금 지칠 때는 이렇게 달달한 커피 믹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대표 기호식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요,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지는 한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이 고종 임금인데요. 그 을미사변 이후에 1896년 2월 이 고종 임금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관파천 예. 그 네네. 당시인데요. 그 당시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 공식적으로 처음 이 커피를 맛봤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 이 같은 뭐 약간 비극적인 역사와 이 커피 역사도 함께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반인에게 보급된 거는 1920년에 일본인이 다방을 만듭니다. 그때 유행이 시작이 됐고요. 한국인이 차린 다방은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영화 춘희를 만든 이경선 감독의 카카듀라는 곳이 처음이었고요. 배우 김용규의 멕시코 다방이 생겼고 건축사 이순석의 낭랑파라 그리고 네. 유명한 천재시인 이상의 제비등이라는 그 카페 다방이 생기게 됐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예술가들이 생긴 다방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당시에 또 예쁜 내지들이 그때부터 눈웃음을 네. 흘리는 그런 다방들이 생겼는데 네. 커피값이 얼마나 이때 고급 음료였냐면 커피 한 잔 가격이 10에서 15전인데요.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당시에 노동자들 평균 임금이 60에서 80전이니까 오. 이렇게 계산하면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 계산을 하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엄청 잔이. 비쌌네요. 그런 예. 음료는 지금 없잖아요. 예, 그만큼 예. 고급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커피 믹스 이게 정확하게는 인스턴트 커피예요. 네네.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6.25 때 미군의 전투 식량에 그 인스턴트 커피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군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 때 네. 이제 정신을 확 깨기 위해서 커피를 넣어줬는데 이게 미군 PX를 통해서 암 거래로 유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중속으로 파고든 게 지금의 믹스 커피가 됐고 네. 그 당시도 아주 커피가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못 구하니까 이 담배 꽁초 있잖아요. 네. 그걸 우려가지고 커피색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명 그걸 갖다가 꽁피란 형태의 커피도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믹스커피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주 개발 당시 획기적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인스턴트 커피를 선보이는 곳은 바로 D식품입니다. 예. D식품 하면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1976년 12월 그 당시 그 커피와 분말 커피 프리머
그다음에 설탕을 아주 이상적인 그 배합을 해서 그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그 당시부터 생산을 최초로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에 그 뭐 맥땡땡 그 인스턴트 커피 파우더와 네. 그다음에 커피 크리머인 푸땡땡 뭐 네네. 다들 아실 텐데 그리고 이 설탕 이런 것들을 이 반제품으로 만들어서 뭐 일회용 그 커피 믹스에 그 획기적인 그 내용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제 커피가 이제 커피 믹스가 생기면서 일반화됐죠. 네. 그전에는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커피 타오라 그러면 뭐 설탕 몇 스푼, 뭐 프림 몇 스푼 그래서 뭐 황금 비율에서 누가 커피 잘 탄다, 덜 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커피 믹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자판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대학교 때 자판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판기 하셨던 분들 돈 좀 벌었습니다. 1등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네. 어마어마하게 벌렸어요. 그때 100원이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커피값은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비해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판기 또 커피 믹스가 생겼는데 이게 생긴 건 75년인데 사실은 대중화된 거는 IMF 때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얇기 때문에 이런 뭐 다방이라든가 이런 다니기 힘드니까 타다 먹던 사무실에서 네. 예전에 뭐 시켜 먹고 그랬었는데 네. 타다 먹던 게 일반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죠. 또 그러면서 시골에도 이제 다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진풍경이 예전에는 찬으로 이렇게 막걸리를 드셨는데 네. 이걸 이제 사발로 커피를 타서 먹는 그런 문화도 생기고 네. 네.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천으로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커피 믹스는 지금 어느 정도나 팔리고 있습니까? 이 커피 믹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초당 한 223개 정도가 현재 초당 예, 그렇게 223개요. 개. 예, 예, 그렇게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루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1,922만 개가 팔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밥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커피, 그러니까 밥 대신 커피를 먹는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소매 시장의 규모가 1조 565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그 단일 음식 중에는 그 주당 빈도가 12.3회로 일주일에 거의 뭐 7일을 잡고 봤을 때 1.5잔 이상을 더 먹는다고 봐야겠죠. 네.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커피 믹스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대표 저도 식품으로 오늘 돼 아침에 밥은 안 먹고 커피 믹스 한 잔은 먹고 왔거든요. 예. 할인마트에 매출 1, 2, 3위 안에 꼭 커피 믹스가 들어가요. 네. 라면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 정도 인기가 많고 또 광고 쪽도 뭐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피 광고 그러면 떠오르는 카피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아,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never 우리 다시 결혼할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청춘 스타 예전에 행복은 성석순이 아니자 이미연 씨가 나왔던 청춘 스타 이런 각계의 뭐 이병헌 씨도 그렇고 대부분 탑 스타들이 커피 광고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커피 광고 찍어야겠다. 네. 왠지 경치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커피 믹스가 떠오르게 이런 마케팅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급 여배우들도 네. 어떤 광고를 하고 싶냐 물어보면은 뭐 주얼리 화장품 광고 예. 그리고 꼭 커피 광고가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로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커피 믹스 시장이 한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네, 소매 시장의 경우 1조는 좀 더. 그 정도라면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좀 한 회사가 좀 독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간은 그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이 커피가 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커피의 종류도 늘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게 됐는데요. 이 커피 믹스 시장이 현재 1조 3천억 원의 아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바로 우리 다 아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점유율이 한 80%에서 82%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위가 뭐 N유업이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15%에서 19%. 그다음에 뭐 최근에 늦게 좀 시작을 했죠. L기업인데 거기서 6%에서 8% 정도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예. 예, 이렇게 뭐 대기업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달려들고 있기는 하지만 야, 그 사람들의 충성도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힘들다. 갈색 알갱이 장벽이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그 어떤 사람의 충성도에 대한 맛의 변화를 주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 국민이 먹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에피소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의대 다닐 때 네. 이 시험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밤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밤새기 전에 이제 믹스 커피를 타 먹는 게 아니고 입에 그냥 가루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3개에서 4개 정도 넣고 밤새서 공부하는 일종의 기억이 각성제 효과를 그렇죠. 기대를 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사실 그 겨울 산행을 갈 때 올라가서 커피 믹스를 타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탄 다음에 저만의 비법 위스키를 조금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좀 타서 예.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겨울 산이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아주 춥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몸에는 이 달달한 기운과 함께 그 위스키 그 기운이 딱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아주 몸이 따뜻하거든요. 그 느낌이 좋아서 사실 겨울 산행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산에 이제 불티나게 팔리겠는데요.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또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믹스는 버려야 한다. 정답은 NO! 못 먹게 된 커피 믹스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이 있다는데요. 커피 믹스의 활용법을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박숙자 주부. 네, 유통기한 지난 믹스커피 활용법 첫 번째는요.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위에 유통기한 지난 믹스커피를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면요. 깔끔하게 냄새가 제거돼요. 쓰레기가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커피 믹스 가루를 이용해 잡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제 생선을 굴 때 프라이팬에 기름때가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이 기름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주방 세제를 펌핑을 2-3번 하신 다음에요. 유통기한 지난 믹스커피를 넣어놓고 물에 잘 개어서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는 거예요. 수세미를 물에 담가서 충분히 적셔주신 다음에 프라이팬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닦고 헹궈주시면 됩니다. 닦기 귀찮았던 기름때,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 완료. 자, 이번에는 원두커피의 가루를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커피 믹스의 활용법,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수육을 팔팔 끓고 있을 때 원두커피 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지 육고기의 잡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집안 곳곳의 악취를 향긋하게 바꿔주는 것은 물론 기름때와 누린내도 한 방에 없애주는 커피 믹스. 시청자 여러분도 버리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네, 저는 뭐 커피 믹스를 물에 타 먹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커피 믹스를 고기 삶을 때 넣으면은 누린내를 잡아준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네.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 수육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네.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저희가 준비한 진실 혹은 거짓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무엇이 있을까요? 네, 커피 믹스 포장의 숫자 1부터 10까지를 나타내는 그 숫자는 바로 단맛을 나타내는 지표다? 네,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네. 이 자세히 보면 이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 거기에 써져 있는데 그 얼핏 듣기로는 그 번호가 낮을수록 뭐 설탕 양이 적은 것이다. 혹은 낮은 숫자가 가장 그 연한 맛을 낸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제조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 생산 라인 번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중에 그 생기는 그 불량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생산 라인을 따라 번호를 붙이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네. 들었는데요. 순전히 그러니까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그 번호일 뿐이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네네. 이 번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이게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번호가 낮을수록 이 설탕의 조절 양과도 좀 이렇게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 것인데 그 설탕양 조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취재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그 제조사의 고충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들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예. 나는 낮은 숫자의 그 제품을 주라. 원하는데? 그렇게 줘라. 그렇게라는 그런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해서 아주 웃음을 그 자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단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일단 거짓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 커피 믹스 산모와 태아에게 독이다. 저도 예전에 임신했을 때 독까지는 아니고 좀 좋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윌리엄 H. 바스 주니어 박사의 논문을 보니까요. 너무 크지 않은 합리적인 컵 사이즈의 하루 한 잔 정도는 네네. 태아나 산모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발표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카페인, 커피의 주성분이 카페인이니까 카페인의 허용량이 성인 기준으로 400mg이에요. 근데 산모 같은 경우에는 300mg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이야기는 실제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400mg이라는 곳 계산을 해보면 우리 커피 믹서 보통 5잔에서 6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 우리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네. 불안, 메스꺼움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확실히 해롭죠. 네. 뭐 산모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과하면 또 안 좋은 예, 거죠. 예. 네. 자,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커피 믹스는 5분 뒤에 마셔야 제맛이다.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예, 우리가 커피가 한때 발암 물질로 이야기된 적이 있어요. 그 네. 이유 자체가 커피 안에 있는 퓨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휘발성 발암 물질이에요. 근데 이 퓨란이라는 물질은 우리 커피 가열할 때 네.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피가 식어가면서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60에서 90%가 제거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좀 식혀서 먹는 게 낫고 실제 그 발암 물질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를 뜨겁게 먹을 경우에 우리가 식도암을 유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식혀서 먹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드립커피를 만들어 먹을 때도 100도씨 물을 하지 않고요. 80도 내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약간 뜨거운 것이 사실은 커피 맛을 내는데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러시아 보따리상들이 대거 커피 믹스를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nt coffee, and it comes with these little packets here. You guys can see what's going on here. The road, you could just get some hot water. All right, so we're gonna fill it up to about a cup. It's pretty good. I have to admit, it is better than instant coffee in North America. A normal sized mug, you're assuming that that's going to be strong enough to fill that whole thing. 네. 예, 보니까 이 본인들이 이 커피 믹스를 맛보고 나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먹는 네,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홍보를 오늘 하는 인터넷상에서도 예. 야, 한국의 커피 믹스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다. 네. 그런 호평인 그런 후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래 그러면 다른 그런 분들도 그럼 나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커피 믹스가 날로 인기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해외 출장 갈 때 커피 믹스 많이 사가거든요. 네네.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렇습니까?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 가지고 네. 가면 귀한 거라고 굉장히 대접을 좀 많이 받았던 우리 흔한데. 그래서 예, 본인은 예. 못 먹고 다 뺏기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도 먹죠. 아니 우리가 잠깐 영상에서도 봤는데 참 커피 믹스도 다양하게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그 나라마다 혹시 선호하는 커피 믹스가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카노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틱형으로 아예 크리마와 설탕을 뺀 그런 것도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네. 또 수출도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자, 저희가 오늘 그 커피 믹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뭐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커피 믹스 우리나라가 K명품 한번 키워볼 만 할까요? 예, 사실 짧게 그 한 말씀 주시죠. 커피 믹스는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이 돼 있죠. 사실 해외에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외에는 따뜻한 물도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된 곳에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쪽에 가서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해 놓는다면 원두 커피보다 이 커피 믹스의 그런 수요가 더 증가하고 우리 K 명품으로 더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커피라는 것도 소통할 때 필요한 거고요. 또 나 혼자 마실 때는 자연과 책과 소통하는 도구니까 이런 문화를 수출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좀 많이 커피 믹스를 전 세계에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